그러다 보니까 맨날 누가? 건물주가. 변호사가 저 뒤에 소송할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금 계약하는 시점으로 변호사가 이 앞으로 온다고 한다면 안녕하십니까. 건축사 안선생 안홍준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입니다. 시공 계약할 때 변호사를 참석시켜라. 그렇다고 한다면 나중에 내가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오늘 드릴 말씀이 그겁니다. 첫 번째, 변호사를 왜 써야 되느냐 한다면 요즘 건설 분쟁이 되게 많아요. 되게 다양하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뭐 건물 짓는 건물주 입장에서는 사실 나는 건물을 처음 짓는데 경험이 없는데, 그런데 상대방인 건설사는 경험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서류라든지 모든 데 있어가지고 다 건설사한테 유리하게 이야기를 하고 유리하게 작성이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누가? 건물주가. 그러고 나서 울며 불며 쫓아와요. 뭐 이런저런 어떤 이유 해가지고 우리가 권 변호사님 연결시켜드리고 이렇게 하지만 옆에서 계속 지켜보니까 야, 굳이 변호사가 저 뒤에 소송할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일상 생활인 지금 계약하는 시점으로 변호사가 이 앞으로 온다고 한다면 저 뒤가 아니라 문제 다 터져가지고 속상할 때가 아니라 변호사가 애초에 이 앞에 있다면 누구랑? 시공자, 건물주와 계약하는 그 장소에 변호사가 입회를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가 제일 처음부터 줄어들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설계한 건물들은 이제 뭐 시공사가 선정이 되어진다면 이제 저는 이제 우리 건물주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변호사 참석하고 입회해가지고 이렇게 도장 같이 찍고 그 다음에 변호사가 뭐뭐뭐 준비하라는 거 그런 거 다 체크해가지고 준비만 해놓으시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길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다. 이길 수 있는 내용이 더 많아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 이게 기본 골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변호사를 왜 소송 때문에 만나느냐? 그건 아니고요. 뭐 참 문제가 생기면 소송을 가지만 우선 나의 안전을 위해서 보호막을 해주시는 분이 변호사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전 조언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뭐냐면 건설사하고 시공 계약을 할 때 뭐 그냥 계약서 하나 갖다 놓고 그냥 금액 얼마입니다 그러면서 도장 땅땅땅 찍었다? 이게 여태까지의 계약이었다면 지금은 그 계약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자, 설계에 나와 있는 내용의 이 재료 이걸로, 이 재료 이걸로, 이 재료 이거 좀 더 정확한 어떤 명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시공 과정에 있어가지고 어떤 기준도 정확하게 명기가 되어지고 혹은 어느 수준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명기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공사를 허투루 했다, 문제 있게 했다 한다면 너네 다시 시공해 라는 명기로 이야기했습니다. 왜? 너네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어요. 이건 하자가 아니라 너네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공한 거 다 뜯어. 물론 이제 시공자, 설계자도 공사가 잘못됐다 뜯으라 할 수 있지만 그 공사량이 어마무시하다고 한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바로 계약의 바탕이 되는 특약사항에 변호사가 적어줍니다. 그런 내용들을. 그런 다음에 이 기준으로 공사를 합니다. 딱 도장 찍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준에 대한 게 마련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엔 또 하나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건설사가 서류를 제출합니다. 변호사가 요구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에 대해서 몇 가지들에서 쭉 제출합니다. 그것들이 다 나중에 뭐가 되느냐? 이게 소송을 이기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자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료 취득이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기준이 되어지는 틀 안에서 그 기준이 정리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증거에 대한 자료들이 모든 게 취합이 되어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공사 중에 어떤 것들이 발생한다거나 어떠한 것들이 이야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때 저한테 전화하세요 라고 변호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때가 되어지면 또 그에 따른 또 건물주가 요청을 해야 될 것들이 있고 준공 때 이러한 문제가 주로 발생할 때 건설사가 어떻게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미리 주지 않거나 미리 만들어 놓거나 미리 해 놓거나 그래서 우선순위는 이거입니다. 해서 우선순위를 정리해 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공사가 그냥 깔끔하게 끝나고 이제 뭐 하자 있는 것들 체크하고 하자에 대한 거 수선하면 그러면 이제 편안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중간에 뭔 문제가 생기냐면
나중에 알게 되어진 거죠. 우리가 약조한 대로 공사가 안 됐네? 약속한 대로 뭔가가 문제가 발생했네? 그런데 있어가지고 건설사가 전화도 안 받고, 건설사가 뭐 소리나 지르고, 건설사가 거의 준 협박을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소송 가야겠네? 라고 했을 때 바로 변호사분한테 전화했을 때 바로 기존의 변호사분도 그 계약서가 앞전에는 2개 있지만 변호사가 끼게 되어지면 3장이 되어집니다. 혹은 3부가 되어지죠. 변호사는 바로 작성해가지고 내용에 대한 확인해가지고 바로 소송하는 작성해서 의뢰인하고 바로 저 소장을 작성하기 위해서 변호사 수임 계약하고 바로 소송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금액은 되게 큽니다. 그런데 변호사한테 조언을 받는 금액은 수임료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공사 계약을 하면서부터 건물 준공할 때까지 이 모든 기간에 대해서 조언을 다 받을 수가 있으니 그러니 변호사를 선임을 하셔야 됩니다. 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나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부담이라든지 금전적인 안정이라든지 혹은 내가 잘못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변호사분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이제 변호사분들을 주로 많이 이렇게 참석시켜서 같이 계약하시는 타입으로 가시면 되고,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계한 건물 같은 경우는 저희 쪽에 변호사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변호사분하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데보다 똑같이 비용은 받는다 하더라도 보다 더 좋은 조언을 더 많이 해줄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업무 진행을 갖다가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뒤숭숭하고 돈 들고 튀는 건설사들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시공 계약 시 변호사를 무조건 참석을 시키십시오. 그것만큼 좋은 거 없습니다. 공사비가 5억, 10억, 20억, 30억 되어진다? 나의 소중한 자산이잖아요. 그것을 변호사분이 사전에 문제가 터지기 전에 하나하나 체크를 해준다면 얼마나 좋아요. 여태까지는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요번에 새로이 문제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해서 저희 쪽은 그렇게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되어집니다. 건축 관련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건축사 안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